안녕하세요. 어필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내셔널리즘의 역설이라고 오사와 마사치라는 일본의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내셔널리즘이 무슨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내셔널리즘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제 자기 생각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제 일본 근대 보수 젊은이들의 보수화, 아니면 뭐 오타쿠 문화, 아니면 이제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를 분석하려고 하고 계세요. 요즘 한국에서도 반일 운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본 국민, 일본 정부, 일본 정치인들이 뭐 미쳤다, 악하다, 뭐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 얘네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우리가 보기엔 터미도 없는 짓들을 하게 되었을까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처럼 일본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처도 잘 세울 수 있고, 한국 자체가 물론 일본 문제를 제외하고서도 내셔널리즘이 꽤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셔널리즘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적인 두 개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같은 민족,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엄청난 동질성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축구 응원을 할 때도 갑자기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기뻐하고, 해외여행에 갔을 때 한국인을 만나면 갑자기 친근감이 들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즘 일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편적인 이즘이에요. 나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나랑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반대로 완전 특수적인 이즘이기도 해요. 어떤 한 특정한 네이션, 즉 국민이나 뭐 민족이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것을 다른 민족보다 우선시한다, 다른 민족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특수하죠. 국가라는 게 되게 조작적인 개념인데, 그게 잘못됐다 좋다가 아니라 만들어진 개념인데, 옛날부터 내려온 되게 자연스러운 인류의 역사와 같이 내려온 자연스러운 것으로 쭉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게 내셔널리즘의 하나죠.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사회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그 무명용사의 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가면은 이제 전쟁이든 아니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무명용사의 비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야스쿠니 신사예요. 이제 야스쿠니에서 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익명으로 네이션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개인의 특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본에 의해서 희생한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버린 거죠. 거기에 일본 전범이 있다, 한국인이 있다, 대만인이 있다, 이거를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무명용사야말로 네이션의 선함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므로, 민족주의자에게 무명용사의 집합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화가 붕괴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대만인이나 한국인이 그 당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보면 나라를 뺏긴 상태다 보니까 국적으로서는 일본인이 맞죠. 근데 그 다음에 한국이랑 대만도 국적을 회복해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한국인을 돌려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일본인의 주장인 거예요. 아, 얘네 죽었을 때 일본인이니까 일본인이야.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문제가, 근데 한국으로 안 돌아간 조선인들을 일본 국민 범주에서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쟁 직후에 그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 대상으로 이제 무료 의료 지원을 해줬어요, 당연히. 피폭장 사망자 중에 그 당시 이제 조선인, 대만인은 잘 모르겠는데 조선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 조선인은 적용 대상이 안 된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한국을 특히 약간 이런 싫어하는 모습이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특히 거의 모두가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유럽은 뭐 아프리카나 이제 중동 아시아 쪽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일본은 한국, 그 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쪽을 침략하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 저희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기본 마인드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네를 지배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그 사회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서 일본이 패전을 했을 때, 미국한테 패전을 했을 때, 즉 미국이라는 국가 혹은 네이션이 일본이라는 민족과 국가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충격이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학들에 이런 영향들이 많이 드러나요.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의 영광 이런 걸 좀 더 염원한 사람이고, 전쟁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때 일본이 선택한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전쟁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째서 일본인은 그러한 잘못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반성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어째서 일본의 정치가나 일본인은 한국인들에게 상처 입히는 언동을 반복하는 것인가? 이런 인식과 행동 사이의 뒤틀림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부인의 메커니즘에 닮아 있습니다. 이제 뭐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으면 사람이 그걸 기억을 막거나 아니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방어기제로서. 그런 것처럼 일본은 되게 전쟁을 되게 지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한국 전쟁의 덕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이 막 올라가가지고 1956년에는 이제 그 일본의 경제기획청에서 발간한 경제 백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벌써 전후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걸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유행어가 되거든요. 전쟁을 아예 지워버리는 노력이죠. 이렇게 이제 전쟁은 우리가 영향이 없다.
그때 당시는 이게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제 아베 정권을 비롯해서 이제 일본의 우파들이 다시 이제 국민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로 이제 묶으려고 할 때 국민들을 일본 국민이라는 거를 대상으로 되게 배타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 국민이 우선이다. 근데 일본 국민들을 모두 이혁명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묶을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한 자손이다. 막 일본에 또 탄생 신화가 있으니까 막 한 자손이 이렇게 쭉 같이 왔고 막 심지어 전쟁 직후 헌법에는 모든 일본 국민 시민들은 천황의 자손이다 막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온 것처럼 있는데 그 역사 중에 일부가 제2세계 대전이었는데 이건 자신에게 되게 오염되는 요소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침략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을 침략해서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위대한 일본인이 못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지어온 2차 세계대전의 여파 그리고 그 일부로서 한국에 저지른 그런 만행들이 다시 드러날 때 혹은 그거를 인정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새롭게 세우려는 일본의 그 뿌리를 거의 흔들리게 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정체성 중심의 내셔널리즘이 있죠. 그게 되게 이런 일본이 하는 그런 극악한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정말 친구들끼리 말하는 재밌는 형태도 한국인이라면 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셔널리즘의 일부 저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 한국의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끼리 아무리 싫어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 의견이 갖고 있는 그 사고의 기점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요 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책을 추천합니다. 스타트를 못 끊겠는데? 술 한잔 먹고 올걸. 네. 이거 더 어떻게 찍으신 거야?